봅시다. 41쪽 수업 교재 41쪽이네요.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기서부터 이야기를 끌고 오면 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항함수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또 다항식이에요. 우리 다항식에서 배운 식의 형태가 어때요? 변수가 분모에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루트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항식의 정의가 이런 것들이잖아. x 더하기 뭐 x 제곱 뭐 이런 것들이 다항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붙이면 는 0을 붙이면 뭐가 돼요 이제? 방정식이 되죠.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식을 는 0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뭘 붙이면? 오늘 할? 그렇지. y는을 붙이면 그렇죠.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항식이니까 0을 붙이면 방정식이고 y를 붙이면 함수인데 요 함수는 그리고 요 방정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겠죠. 그쵸? 근데 그 중에 함수도 2차 함수 말고 1차 함수도 있을 수 있죠. 3차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4차 함수도 있을 수 있겠죠? 5차도 6차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걔네들을 통칭해서 다항식에서 이름을 그냥 다항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항 함수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1 때 하는 게 1차 함수랑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랑 4차는 고2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고2 때 하면 되는 거고 1차, 2차를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차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1차 함수 생긴 게 y는 당연히 ax 더하기 b라 생겼는데 이때 요 a 자리가 뭐야? 그렇죠. 기울기죠. b가 뭐야? 그렇죠. y절편. 이 당연한 얘기에서 y절편보단 기울기가 훨씬 많이 중요해요. 앞으로의 수학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형태가 딱 곡선과 직선이 함께 나오는 형태가 있을 거야 분명.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이렇게 있어.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주어놓고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들을 곧 만나게 될 거야. 즉 1차 함수를 중학교 때 했다고 그냥 뭐 기울기랑 y절편이고 음수면 감소고 양수면 증가고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곡선과 직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이 중간중간 그냥 껴있을 거야.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기울기에 주목해서 뭘 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를 써서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기울기의 정의가 그렇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라고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지 않아? 그치? 그럼 그게 1대 1이니까 길이가 2랑 2네 라고 길이를 찾을 수 있지. 그치? 그쵸? 그럼 길이를 찾으면 뭘 할 수 있어? 뭐와 관련해서 길이는? 이제 함수니까 좌표와 관련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차 함수는 이렇게 쓰임을 갖는 아이인 거지 그냥 뭐 1차 함수 자체로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차 함수를 보면 기울기라는 아이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과 관련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워낙 많이 해서 2차 함수는 잘 알 텐데. 고등 수학에서 이제 2차 함수 그릴 때 내가 되도록이면 x축과 y축은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보자마자 대칭축 찾고 아볼인지 위볼인지 따져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 특정 사분면을 지나거나 안 지나거나 요거 할 때만 x축과 y축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칭축은 뭐예요 이 상태면? 마이너스 2 a분의 b. 외웠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해요? 암기해요? 이해하길 바래요. 고등학교니까 뭘로 한다고? 이해할 때 2분의 2분의 합으로 하자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항상. 2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걔를 2로 나누면 딱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런 거야. 어떤 이차 함수든 허근이든 어쨌든 두근이 있을 때 두근의 정 가운데가 뭐다? 대칭축이다 라고 생각하자라는 발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근의 합의 정 가운데는 평균이잖아. 평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죠. 결국엔 암기겠지만 시작은 이해로 하자라는 겁니다. 자, 뭐 엄청 얘기가 많을 거예요. 막 개념이 막 44쪽까지 엄청 막 나열되어 있어요. 뭐야 45쪽까지 나열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문제 풀면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오늘 문제를 풀 때 나랑 제일 중요한 시선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무작정 문제 풀기 전에 라스트로 이거 하나만 합시다. 개념 2차 함수. 이쪽 단원 이름이 원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죠. 단원 이름이 이런 이유는 둘의 관계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와 x축과의 뭐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 뭐 근을 구하라 하든 근이네. 뭐 교점을 구하라 하든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하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든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든 이런 느낌들로 여러분들한테 막 다가갈 거야 이쪽 단원은. 그치? 그러면 어떤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의 관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x축은 함수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식이? y는 0이죠. 그래서 식을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일단 다짜고짜 플러스 2는 2라고 쓰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고 났더니 뭐야? 그렇지, 이렇게 쓰고 났더니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함수 문제를 풀 때 그림으로 일단 상황을 최대한 해석하고 답을 낼 땐 다 방정식으로 답을 내야 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풀면 나오는 게 x가 1하고 2잖아. 그치? 그럼 이 x 값의 의미가 뭐야? 요 세 개 중에 그렇지, 첫 번째 거 교점의 x좌표가 결국엔 1하고 2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1, 2는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잖아. 근, 그치? 즉, 그치? 근이 교점의 x좌표가 근인 거고 그러면 교점 사이 거리는 두 근의 차가 되겠죠. 그쵸? 두 근의 차? 이건 두 근의 차예요. 두 근의 차면 지난 시간에 공식이 뭐였죠? 그렇죠. 그럼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에서 무슨 뭐의 개수? 그치, 근의 개수니까. 근의 개수니까 뭘로 따진다고? 판별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니까 요게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해석이 돼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x축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 뭘로 물어봐? 이렇게 완전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가 도대체 교점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없는지 또 물어보죠. 그렇죠? 그럼 그런 거 여러분이 따질 때 어떻게 따져요? 식을? 둘을 어떻게 둬요?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또 한쪽으로 넘기지? 그럼 이때의 근이 1 또는 2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2겠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뭐까지 가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따지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답은 근데 어디서 나왔어? 답은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이거는 서로 완전 다른 새로운 함수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 관계로 따지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림. 여러분들이 이거 답을 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 그림으로 답을 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왔다 갔다 하실 줄 아셔야 돼. 요 두 개도. 요건 어떤 함수예요? 결국엔 두 함수를 어떻게 한 새로운 함수예요? 이 함수는. 다시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지. 같다고 뒀지. 같다고 둬서 한쪽으로 넘겼지. 한쪽으로 넘기는 과정을 두 함수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합치는 거를 얘가 일로 갔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와? 빼면. 그렇지. 빼면. 그러니까 빼함수야. 빼함수. 즉 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고 싶을 땐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뺀 식의 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돼요? 그쵸?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이따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로 여기를 미지수 잔뜩 줘요. 그리고 근을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게 그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이다 라고 식을 바로 세워야 돼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203번 한번 풀어보세요. 203번. 최대한 많이 거의 다 풀 거예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좀 쉬울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나랑 연습했던 거죠. 어떤 함수랑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는 그냥 근이지. 근. 보자마자 뭐야? 해석하면 두근의? 그렇지. 바로 해석이 두근의 차로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면 뭘 써서 여기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3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4 이렇게. 이게 몇이다? 3분의 5다? 그러면은 a가 상수 a니까 풀마 1이네.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a제곱은 1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204번 낯선 항등식이죠. 조금 외에도 자주 나오고 필요한 아이입니다. 시선이. 자, a 값에 관계없대. 무슨 단원이야? 항등식.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2차 함수긴 하지만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봤으니까 이 식을 다시 무슨 문자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그럼 y는 a에 x 빼기 1 더하기 x제곱 빼기 2. 좀 낯설지만 식이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좀 낯설지만. 그러면 a 값에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a에 붙어있는 곱해져 있는 x-1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럼 x가 몇일 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 그렇지. x가 1일 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 그럼 x가 1이니까 결과값은 뭐가 나와? x가 1일 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여기서.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네 하니까 점 p가 뭐야? 그렇지. 1,-1이 나오잖아. 그럼 이때 점 p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일 때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얘래. 그럼 저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x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 빼기 1이다 라고 바로 하고 머릿속에서 전개했더니 A가 바로 마이너스 A는 안 구하는 거는 이거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X를 모두 그냥 이거 전개해서 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 단원의 핵심은 뭐야? 바로 해석을 해서 식을 최대한 빨리 세워야 돼. 그러니까 식을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금도 이걸 보고서 얘를 가지고 미지수 하나 없이 A 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바로 식을 세워서 여기서 근 찾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X가 2 또는 2. 2차 함수 단원은 누가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깊숙이 해석해서 식으로 한 번에 쓸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06번 문제. 정답이 2번이야, 3번이야? 3번이어야 돼. 2번이라 하면 안 돼. 그렇죠? 자, 문제에서 맨 처음에 뭐라 써 있어? 2차 함수면 x제곱 앞에 있는 k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2차 방정식 때도 내가 그랬잖아.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라 했잖아. 똑같아. 그건 함수에도 적용돼. 그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여러분 바로 뭘로 가? 그렇지, d가 0보다 크다까지 깊숙이 최대한 해석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그럼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그 식을 쓰면 뭐가 돼? k가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작다인데 근데 k가 0이 아니라며. 그렇죠? 요거를 써야 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0에서 끊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함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207번 207번 또 논의했어요. 그리고는 동시인데 동시에 엄청 범위가 없잖아. 자, 이거는 어떻게 풀었나 봐봐.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야. 자, 지나는 한 점은 뭐해? x축에 접한다는 뭐야? 중근이니까 d는 0이지. 이렇게 풀었어? 근데 이것도 있어. 2차 함수의 핵심은 뭐라고? 이것도 좋은 풀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힘들지 않아? 이것도 좋은 풀인데 2차 함수의 핵심은 식을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x축에 접한다는 다시 한번 중근이지. 중근이면 식이 어떻게 생겼어? 완전 제곱식으로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식을 그냥 저걸 다 무시하고 x-p의 제곱이라고 세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대입해? 2,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4는 2-p의 완전 제곱이죠. 그러면 2-p가 플러스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따라서 p가 0 또는
4가 되겠죠? 그럼 끝났네. 식이 x제곱 또는 x-4의 완전제곱입니다 라고 세워지죠. 그럼 둘 중에 a가 0보다 작은 얘가 정답이네. 그래서 a가 바로 -8, b가 16. 다른 시선이에요. 자꾸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누가 빨리 식을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누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든 최대한 식을 빨리 세워보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208번은 너무 많이 풀지 않았니 우리? 그렇지 않니? 208번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해줘야 돼. 보자마자 알지 않아? 208번은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쓸 거야? 판별식은 0 쓰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해? K로 묶겠지. 그럼 K로 묶여져 있는 것이 곱했을 그 묶여져 있는 앞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되고 뒤에도 0이 돼야 되는 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했잖아. 생략하고. 자, 그러면 209번도 많이 했잖아, 얘들아. 209번도. 자, 209번도 보자마자 2차 함수의 식이 그렇게 생겼대. 그럼 2차 함수니까 놓치지 말고 또 K가 뭐가 아니다부터 시작해. 1이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걔랑 주어진 직선이 안 만난대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둘을 일단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넘기고 그 식을 가지고 뭐래? 판별식의 0보다 작다를 쓰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서 211번 해야죠. 211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또 나왔죠. 절대값 함수. 양보 못해요. 절대값은 이겨낼 때까지 지킬 겁니다. 못해요. 사람이 적어지니까 한눈에 잘 보여서 그렇죠. 누가 이해가 되고 있고 누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잘. 그릴 줄 알아요? 이제는 좀 그릴 줄 알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요거는 이 모양이에요. y는 절대값 fx.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죠. 가끔 가다가 정말 내신용으로 이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절대값을 y에다가도 갖다 붙이고 x에다가도 갖다 붙여요 원래는. 그리고 둘 다 갖다 붙이기도 하죠. 핵심은요. 어쨌든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나랑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도 역시 내 목표는 요거를 더 이상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겁먹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기. 요거는 핵심은 요 절대값 함수는 어쨌든 핵심은 그리기야. 그리지 않으면 어차피 못 풀어요. 식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그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는 방법을 연습해야겠죠?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지 뭐. 절대값 함수를 그릴 땐 일단 절대값을 무시하고 먼저 그리세요. 절대값을 무시하시고 그리고 꼭 x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절대값 함수는 그리기 전에 꼭 x축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근도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근도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식으로 먼저 좀 보여줄게. 식으로. 이 절대값 x제곱 빼기 a제곱을 식으로 먼저 좀 보여줄게. 1. 식으로. 그러면 평소처럼 우리 방정식 단원에서 연습했듯이 하시면 x제곱 빼기 a제곱이 0 이상일 때와 x제곱 빼기 a제곱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고민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x제곱 빼기 a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건 이 식이 의미하는 거야 이게. x제곱이 a제곱 이상일 때니까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 x가 a 이상 또는 x가 마이너스 a 이하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즉 이 범위면 x제곱 빼기 a제곱이 양수니까 식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야 식이? 그냥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무시하고 그린 아이가 그대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그대로 그려져 있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그대로 그려져 있겠네요. 그럼 요번에 음수일 때 해보면 이거 풀면 x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범위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음수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사라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생긴 게 마이너스에 x제곱 빼기 a제곱이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아이냐? 그렇지. 자, 가만히 있던 y는 이게 양변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곱해버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y가 돼버린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잖아. 아니면 이 식을 그냥 생각해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제곱을 떠올려봐. 최고차 개수가 절대값이 똑같아. 그 말은 이 2차 함수에 있는 2차 항의 개수는 기울어진 굴곡진 정도를 얘기해. 굴곡진 정도.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만큼 굴곡져 있고 얘는 1만큼 굴곡져 있어. 그 둘의 정도는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해요. 그러면 얘랑 얘는 정확하게 대칭이겠네. 그쵸? 그러니까 요 범위에 있는 아이는 여기 그려져 있는 흰색이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올려져서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린 얘가 이렇게 그려진 아이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아이예요.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럼 얘가 뭐랑? 어떤 아이랑? 문제에서 저 절대값 함수랑 뭐랑? 4랑 y는 4라는 함수랑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그럼 4가 어디 있어야 돼? 4가 어디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여기 있어봐. 그럼 교점 몇 개야? 4개니까 서로 다른 매실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2개니까 요런 데 있어야겠네. 요런 데.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항상 교점이 2개겠죠. 그럼 내려봐야겠네. 어디에서 언제 처음으로 3개가 돼? 여기에 어떻게 될 때? 접할 때. 그쵸? 그럼 어디 접하는 거야? 꼭지점처럼 보이는 곳에 접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값을 구해서 마이너스를 곱한 값과 접할 때보단 커야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이 점이 0,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이때 이 점은 0, a제곱일 거고 그래서 a제곱이 4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라고 정답이 나와야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상황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해내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선 요 가로직선 아니라 1차 함수 줄 거거든요. 기울어짐. 이따 나오나? 여기 있었나? 다 떤 것 같은데. 자, 다시. 요거까지가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a제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냈어요. 얘랑 y는 4와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 이거? 2개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이든 뭐든 어쨌든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독특한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무조건 기준은 언제야? 무조건 기준은 항상 교점의 개수는 항상 기준은 무조건 접할 때야. 무조건 접할 때야. 그래서 접할 때부터 그리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가로직선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접할 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조금만 내려가면 4개, 조금만 올라가면 2개, 계속 2개. 그러니까 요때네 하고서 그냥 답을 끝내버리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요 꼭지점의 요 좌표가 여기가 0, a 제곱이니까 y는 4가 이렇게 있어야
교점이 두 개라서 a제곱이 4보다 작아요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이 밑에 있군요. 212번 도전해보세요. 212번 도전해보세요. 문제는 얘. 내가 아까 말했던 상황이죠. 절대값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 때문에 시간 다 잡아. 질문 못 받네. 자,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절대값 함수라는 게 눈치채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범위를 나눠가지고 식을 써준 이 함수가 사실은 절대값 함수였죠.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이렇게 돼요. 이건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요걸 그리고 요걸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돼요. 절대값 함수예요. 사실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얘랑 y는 x 더하기 k와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랑 이제 y는 x 더하기 k.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1이면서 그냥 증가하는 아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핵심은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k의 범위니까 저 k가 저 1차 함수에 하는 역할은 뭐야? 그렇지, 위로 아래로 움직여야겠죠. 얘는 y절편이잖아. 그러면 직선 함수가, 그러니까 1차 함수가 y절편이 커진다는 건 함수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거고, 그렇죠? y절편이 작아진다는 건 함수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y절편인데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i입니다.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아까 포인트 잡은 게 뭐야? 여러분들한테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항상 접할 때를 제일 먼저 그려봐 라고 했잖아. 그러면 접할 때가 요렇게서 이렇게 접하는 첫 번째 그림, 이렇게. 요게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게 항상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K가 이때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린 이 1차 함수가 K가 커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항상 몇 개예요? 2개. 그렇죠. 여기는 항상 2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2개입니다. 2개입니다. 그럼 일단 요때를 그려봐야겠네. 요때를 식을 구해봐야겠네요. 이 식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즉 이때의 K 값은 어떻게 구하죠? 뭐랑 뭐가 접한다로 구하는 거야? 요 위로 볼록한 y는, 요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랑 뭐가 똑같다? x 더하기 k가 둘이 같다. 근데 그 교점이 하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저 식을 보고 뭐 했어요? 판별식은
그렇지. 이 식에서 판별식을 영어에 쓰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해서 b 다시 여기서 판별식은 3일 때네. 이때의 k는 3이에요. 이게 k는 3. 접할 때가.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두 개의 실근을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인 상황, 즉 k가 3보다 클 때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k가 3보다 클 때의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라고 첫 번째가 하나가 나왔네. 그렇죠? 내가 아까 강조했던 접할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처럼 가로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접할 때 말고 기준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좀 어려워진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거. 두 번째 기준은 접할 때 말고 꺾일 때입니다. 꺾일 때 즉 여기랑 여기 함수가 꺾여 있는 포인트 그 두 개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1차 함수가 여기를 지날 때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꺾여 있을 때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꺾여 있을 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그렇지. 둘, 세 개예요. 세 개. 그리고 여기도 또 그리는 거야. 밑에 하나 더 꺾여 있죠. 이때도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도 그려보는 거야. 이때는 교점 몇 개예요? 한 개. 그리고 나서 뭘 보냐? 으쌰. 이게 내가 기준점으로 잡은 세 개의 직선들의 사이사이를 봐야 돼요. 사이사이를. 얘랑 요 사이에서 여기는 몇 개야? 그럼 얘보단 작고 얘보단 커. 그럼 몇 개야? 네 개. 그렇지. 여긴 네 개야, 얘들아. 지금 이 구역은 네 개야. 이 구역은. 그러다 이때에 세 개가 됐어. 교점이. 그리고 여기는 또 몇 개? 여긴 두 개지 또. 그리고 이때는 몇 개야? 이 초록색일 때?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k 값이 뭐야? 이때는 k 값이 뭐야? 이 1차 함수가 어딜 지나는 걸로 우리가 문제를 푼 거야? 마이너스 2,0이 지날 때로 푼 거니까 k가 이겠죠. 이.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은 어딜 지날 때로 문제를 푼 거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나는. 그럼 바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부터 여기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래서 두 개. 또 어디서? 두 개 어디 있었어 우리? 여기. k가 3보다 클 때. 요 두 개, 요 두 구간에서 교점이 두 개네. 그죠? 그리고 바로 2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어디랑 어디야? 요때니까 k가 2일 때. 또 어디에 있죠? 아, 여기. 보라색일 때. 하나, 둘, 셋이죠. k가 3일 때. 이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하고,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고 하면 여기네. 여기 요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네요. 그래서 2와 3 사이 요렇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기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가 사실 절대값 함수의 기본 값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온다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절대값 함수에 시간을 많이 쏟았네.